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경남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도청광장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2,000명이 모여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여는 것을 비롯해 경남교육청은 오후 1시 교육청 앞마당에서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엽니다. 또 창원시는 애국지사 추모제를 비롯해 추념식, 동시 만세운동 거리 행진 재현을 펼치고 김해시는 기념식을 열고 김해 지역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담은 연극 공연도 마련합니다. 100년 전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던 3.1 만세운동은 서부 경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동 등 지리산 주변 지역에선 항일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한 곳에 오래된 묘비 하나가 있습니다. 한자로 뚜렷하게 새겨진 주컨 이병홍 지사의 이름 석자. 1919년 3월 하동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의 묘가 100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그 후 이 지사는 일제에 의해 옥고를 치른 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버시자 임시정부 재무위원 김홍건이 새긴 문구는 후손들에게 그의 결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명절 때라도 꼭 데리고 와서 우리 조상님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걸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등을 주도한 사남매 독립운동가 김계정 선생 등도 역시 하동 출신. 지리산을 배경으로 영호남 길목에 위치한 탓에 하동군은 지역 항일의 요지였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동 출신 인물 가운데 독립운동 서훈만 62명, 항일 의병 서훈은 경남에선 가장 많은 수인 17명입니다. 사실상 이게 뿌리 역할을 했던 지방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기해서 이 우리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하는 걸 기억도 하고 100년 전 오늘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 지역 곳곳 내 고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숨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속속 밝혀지면서 그날의 숭고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고 기억하는 운동을 돕기 위한 전시회가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 영화의 실제 모델인 김문숙 할머니가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로 오가며 6년여 동안 26차례 벌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지에 20억 원을 다 써가며 노력했지만 아직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황.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다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김할머니를 돕기 위해 섬유 회화 작가 김봉화 씨가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이 Say Sorry.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을 향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하고. 전시회 한쪽 벽면엔 하얀 버선을 신은 순수한 소녀들이 일본군에 속아 성노예로 끌려가던 길을 묘사한 작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덫에 걸린 소녀들의 버선을 만나게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평생 일본 정부에 맞서 싸워온 김문숙 할머니에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지만은 정말 우리 금세기에 이번 세기에 가장 비극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한편 부산박물관에서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대니 태극기에 시민들의 소망을 적어붙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30초 만에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스마트폰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스마트폰 기기들은 비싼 값에 쉽게 되팔리다 보니 비슷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강화 유리벽을 망치로 두드립니다. 몇 차례의 망치질에 유리벽이 힘없이 깨지고 두 남성이 틈새를 비집고 침입합니다.
이들은 진열장에 놓인 스마트폰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황급히 달아납니다. 휴대전화 터리범들이 이 강화유리를 망치로 깨고 침입한 뒤 스마트폰 19대를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질 않으니까 내가 10여 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대비는 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밀양아리랑의 창작 가사를 복무해 우수작을 뽑아 기념품을 주고 밀양아리랑 대축제 주제관에 전시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동력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PC 시험장을 오는 4일부터 개장해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경남 도립거창대학 교수들이 1년에 5천만 원씩 3년 동안 장학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이 관광계획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장단기 관광계획을 군민과 함께 수립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많은 애국 독립지사를 배출한 밀양시의 의열기념관과 해천 항일운동 테마그리를 3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의열기념관은 밀양 출신 의열 단원들에 대한 소개와 활동, 최수봉 의사의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등을 다룬 내용이 전시돼 있습니다. 해천 항일운동 테마그리는 의열 기념관 앞을 흐르는 해천 일대 산책로로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청년 애국지사들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경남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172명을 뽑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410명이 등록해 2.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창원 농협과 창원 산림조합 등 28곳은 1명만 등록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3,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산행에 참석자 800여 명 가운데 임원진과 지역 책임자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각 107만 원씩 모두 3,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외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이 후보 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1인당 2만 원의 회비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1시 54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이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90살 노모는 안방에서 67살 아들 이 씨는 현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나자 아들 이 씨와 이 씨의 부인이 밖으로 대피했다가 이 씨가 노모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 씨의 부인이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와 함께 현장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거제시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하반기 거제 실업률은 7.1%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웃 도시인 통영의 실업률도 6%로 전국 시군 가운데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093억 원을 들여 어르신 일자리 3만 5천여 개를 만듭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을 하는 노인사회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시설이나 돌봄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은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